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암호화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거래소 폐쇄 방침은 물 건너가는 모습인데 장가희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양성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해도 될까요? 네,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 부총리는 이 거래소 폐쇄 방침이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제 국회에서 이 과세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언급해서 이 사실상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이 투기를 잠재우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부총리가 어제 한 발언을 살펴보면 그는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준비 중이고요. 이 과세 문제는 기재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세금을 이 양도소득세 또는 이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 이 성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해서 범죄가 있다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는 이제 블록체인 협회 창립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많이 관심들이 있었는데 진대재 회장이 상반기 중으로 자율규제 심사안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 진 회장은 일본의 규제 틀을 연구해서 이 전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블록체인 협회는 지난해 12월 은행권과 협의해서 이 거래소 설립 요건, 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담은 자율 규제안을 만들어서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시장 안정을 더욱 꾀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진 회장은 상반기 중으로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김진화 이사도 여기에 더해서 일본처럼 이 자격을 갖춘 이 거래소가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은행을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법과 자율 규제안에 담아 은행이 합리적 수준의 부담만 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워낙 센 대책들을 좀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 업계에서 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모습인데 이처럼 은행이라든지 금융당국 또 블록체인 협회가 모두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되도록 좀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소거래소들은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 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꺼리고 있어서 이 대형 거래소들을 제외한 소규모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위기라고 합니다. 네. 이 중소거래소들은 일명 벌집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벌집 계좌도 막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마친 은행들은 기존 가상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 전환을 하는데요. 이 일부 은행들은 새 거래소와 이 가상계좌 발급 계획을 맺을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이 신규 발급을 할지 말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했지만 은행들은 강화된 고객 확인 등 까다로운 가이드라인 수행에 이 여력이 부족해서 당분간은 신규 계좌 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또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거래소를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담을 떠안을 바에 신규 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중소거래소들은 신규 계좌 발급 중단에 따른 피해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은행들의 입장은 아직까지 완고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이쯤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26억 원을 투자했다, 간접 투자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국민연금이 출자한 벤처캐피탈 펀드 두 곳이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투자한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플러그, 코빗, 빗썸을 포함한 4곳입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정부는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면서 정작 국민연금이나 중기부가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 정부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